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서 막 용의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지배할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종목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부터 볼까요? 자, 3위는요. 강시환 매니저의 리브스매도 올라와 있습니다. 14일 매수했고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40.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요. 이효근 매니저의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20일에 매수했고 어제 상한가 역시 들어갔던 종목 오늘 6% 추가 상승하면서 54.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1위는요. 조기준 매니저의 HM파마입니다. 58.64% 오늘 급등 또 나왔습니다. 15% 추가 상승하면서 15일에 매수한 종목이 벌써 58.6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역대급 순위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 수익률 순위 이어가도록 하죠. 자, 3위 한번 열어볼까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124%인데 3등이에요. 최창림 매니저 지금까지 줄곧 1등이었는데요.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롯데케미칼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3등으로 내려온 이유 2위 열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2위는 124.39% 강시환 매니저가 2위입니다. 리브스매드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비엠 오늘 CMTX까지 골고루 포트폴리오 수익률 올라오면서 0.1%포인트 차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1위는 그럼 누굴까요? 자, 1위는요. 야, 조기준 매니저인데 이분도 125.16%입니다. 기가비스와 HM파마로 진짜 이게 살 떨리는 1, 2, 3위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이 있었어요? 저 처음 봐요. 저는 그동안 처음이에요. 그쵸? 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아니, 제가 봤던 그 어느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저는 이게 더 재밌어요. 아니, 최창림 매니저님. 네. 아니, 지금 삼성 SDI 롯데케미칼을 픽하시더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너무 넉놓고 있었나 봐요. 당연히 1등인 줄 한 알았는데 3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아니, 네. 장이 갑자기 역대급으로 올라오면서 맞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 네 분의 픽이 또 어떻게 오늘 어떤 순위가 나올지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하나마이크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부장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18%대 강세가 나와주면서 수익률이 이제 20% 이상 넘어가줬고 저는 이제 오늘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니까 장 마감 후에 34,000원 오긴 했어요. 근데 아마 저희는 정규장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아마 내일 아침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저 또한 목표가 더 올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수급 논리로 가는 시장인 겁니다.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고 결국 인덱스랑 붙다 보니까 코스닥 150 안에는 종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번 주에 하이닉스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반도체로 한번 차롭게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좀 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까 전에 그 주제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와 연결고리로서 원익 QNC를 새롭게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낸드 관련해서 지금 증설에 대한 코멘트 많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낸드 쪽이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구성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원익 QNC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만큼 인덱스 자금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싱가포르에다가 증설 발표 나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 향으로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을 통해서 마이크론 나갈 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론 증설 모멘텀에다가 삼성전자 가도론 상승에다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붙고 있는 상태인 거라서 아마 29일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짧게 바로 또 이제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 보게 되면 원익 QNC만 올라가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원익 QNC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마이크론 올라갔고 동진 세미캠도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 예. 동진 세미캠, 소이브레인, 한솔 케미칼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소이브레인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지금
렌즈 쪽이 다 올라가는 상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익QNC가 아마 키 맞추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때가 됩니다. 됐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자금 자체 보게 되면 외국인은 안 사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샀어요. 외국인 사고 마찬가지 요즘부터 인덱스 자금, 금융투자가 3거래일째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어허. 아마 내일도 들어온다면 아마 29일까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25,400원까지 매수 보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넘어가는 29,700원 거의 이제 3만 원대 근처인데 29,700원까지 보겠고 손절가로는 23,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익QNC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와주는 모습은 좋고 그리고 연기금리 꾸준히 사줬는데 외국인까지 수급이 더워지면서 앞으로 성장이 더 주가 상승이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소재 트렌드의 변화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고 뭐 그러면서 플라즈마 강도가 세지면서 기존 쿼츠보다는 실리콘에 대한 부분들,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조금 더 많이 소재 쪽에 채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원익QNC가 쿼츠 시장의 대장이긴 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에 어떻게 변화에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랜드는 진짜 회복되는 건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가 돼야 진짜 회복되는 해가 아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과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게 랜드 쪽이거든요. 그럴 때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 될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코스닥 150으로 인덱스 자금은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올라가는 좋은 상태로 보여져서 목요일까지 풀리하기에 가장 좋은 단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컨셉이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딱 이번 주만큼은 이 코스닥 150 인덱스 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그쪽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단기적인 플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원익QNC 정리해 주셨고요. 목표가 29,700원 이 랜드 관련주들의 키 맞추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의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뭐 욕심이 있어서 시간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네. 파운드리 쪽 먼저 좀 리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이제 세미파이브부터 가겠습니다. 아이고, 좋았죠. 네, 뭐 제가 뭐 계속 뭐 밀키트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밀키트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17.4%.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공모가 하단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가온칩스가 파운드리 시장의 장인 정신으로서 활동한다라 그러면 세미파이브는 그냥 레고 블록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들이 계속 들어오면 원하는 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칩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갖고 왔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백날 잘해도 설계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바꿔준다? 세미파이브가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세미파이브가 이 갖고 있는 핵심 플랫폼 SoC 플랫폼을 이용한다라 그러면 개발 시간도 절반이고 비용도 절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가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가온칩스보다 이번엔 세미파이브가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보자라 그러면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도 워낙 크잖아요. 워낙에 또 공모가 하단 24,000원 부근에서 버티다가 이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만약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 해소가 공식화 된다라 그러면 저는 야 수혜주가 누구야?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애가 누구야? 라는 거 고려했을 때 세미파이브는 좀 더 상단을 열어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입장에서 세미파이브는 보유자분들은 홀딩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혹시라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좀 이 대응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신규에 대한 매수들은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돌려보셔도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공모가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을 때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24,000원이었어요 공모가가? 그렇죠. 네. 뭐 거의 오르지도 않았네요. 오르지도 않았죠.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는 기술적 분석이 일단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밴드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세미파이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추천주도 파운드리로 갖고 올까 하다가요. 네, 저도 이제 또 수익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쪽을 좀 선호했습니다. 태광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의 파도를 타고 AI 전략만 가지고 는다. 태광 이렇게 한 줄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의 호황 그리고 이 수주 잭팟이 터졌다. 이거는 우리 조선업에서는 예전부터 들리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이
피팅 밸브 업체들, 이 배관 업체들까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괜찮을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면 2년 내지 3년 전에 이게 수주가 들어가고 이거를 건조하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본격적으로 관 이음새, 피팅 밸브 얘네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런 태광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직수출 비중이 무려 76%에 달하는 국가대표 수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국내 조선수에 대한 물량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LNG 선박 기자재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요 모멘텀을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 입장에서 간 종목들보단 갈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면 태광 충분히 유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게다가 지금 태광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또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냐라는 평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라 그러면 태광은 이 대체 불가능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 피팅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틀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인 최다인 한 5천여 개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네요. 주문이 들어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요게 또 한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동에서도 사우디 자프라라든가 아미랄 같은 이 중동 매출까지도 60%가 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떤 까다로운 주문이 들어와도 즉각적인 매출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피팅 밸브 관련 기업들을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AI 전력망에 대한 수혜가 있어요. 아, 그럼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AI는 이 데이터를 쏘는 건데 무슨 피팅 밸브가 필요하냐 그러게요. 하시겠지만 네.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뭐가 필요해요? 이 열을 식힐 수 있는 배관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납품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계속 불이 붙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모멘텀 다시 한번 수혜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태광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도 한 4%대 흐름 나오면서 나름대로 또 이 출발하기 직전에 이 신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600원 정도부터 한 시초가까지 매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대응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태광도 철강이거든요. 네. 피팅 밸브 자체가 원래 철강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를 막고 있습니다. 네, 그 그쵸. 상태에서 오늘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예상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아침 공개 방송 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짚어드렸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 태광은 관세 이슈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적 간에 찍히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태광이 갖고 있는 피팅 밸브에 대한 이 시장은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라 그러면 한국 기업 태광이나 성강밴드 같은 기업들이 선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태광의 사실 실제 텃밭은 미국보단 중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관세 영향이 있겠지만 중동에 대한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사우디 아미랄이라든가 자프라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관세 이슈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전체 실적을 흔들 만한 악재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로 더 설명을 드리자라 그러면 제가 앞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피팅 밸브와 배관에 관련된 기업들의 계약 공시를 보잖아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까지 해주겠냐고 하냐면요. 야, 내가 니네 걸 살 건데 니네 관세에 우리가 그 비용 대줄게 라고 계약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강밴드가 최근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아니어도 중동이라는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들을 띄우고 있다는 점 고려한다라 그러면 저는 단순한 그냥 노이즈에 불과한 정도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태광, LNG, AI, 뭐 관세도 의미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으로 성하준 매니저의 추천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님께 사실 AS 종목보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욕심 좀 나십니까? 1등이요? 네. 1등 뭐 욕심 납니다. 124점. 네, 저 1% 차이 안 나죠. 그 1등하고. 네. 물론 3등하고도 1%도 아니고 0.2% 차이도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뭐 1% 내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최창림 매니저는 우선 다포타웃 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적다라고 오, 본다면 3등 제꼈다. 물론 제 종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아, 예. 네, 그렇지만 제 종목이 뭐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네. 그리고 CMTX 반도체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물론 조기준 매니저님의 HBM 파마, HEM 파마, 예. 요게 주춤거린다고 한다면 제가 1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 그거 하나만 걱정되지 나머지는 뭐 제가 1등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에 이것도 화요일, 수요일에 이루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0.7% 차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쫓아오고 있는 최창림 매니저도 이거 0.1%밖에 안 차이 나는데 그건 또 안 보인다고 하시고 역시 사람은 위만 보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는 어떤 종목 AS로 수익률 1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제 포트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종목이죠. 세크라는 종목을 AS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종목이 10% 수익 구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뭐 수급의 꼬임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갓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예. 제가 종목을 만약에 세크가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가져올 만 하고 싶다. 가져올 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가 잘 만들어졌고요. 네. 오늘 11선까지 올라가다가 좀 밀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지금 자리의 부분에 지지대 부분 잘 지지됐고 올라온 부분까지 잘 만들어졌다. 우선 테스트는 잘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반도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세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쪽에 엑스레이 빔으로 인해서 기술 그러한 검사 장비 업체로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오면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쪽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HBM의 그런 검사할 때 이러한 장비를 올인하면서 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세크 한번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검사 장비 쪽에 세크 한번 언급해 보고 계신가요? 네. 안 될까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세크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오늘의 고점 넘겨서 21선 위에 안착하게 된다면 네. 제 수익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 저점 지지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AS 종목 가져왔고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누가 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네, 저희 수익률 대회하는 거 0.몇 % 차이다. 거기다가 강시환 매니저 말씀하신 거 안 될까요? 네, 요거까지 체크 안 해가지고 될까요? 어디 SNS 같은 데 좀 뿌려주세요. 이게 좀 닿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네. SFA 반도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받아서 조립하고 있는 테스트하는 오사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면 오사트 기업 역시도 바빠진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빠지는 것이 다 매출로 찍히게 되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AI 서버, 온디바이스 AI 등 그런 기기 수요 폭발로 인해서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객사들도 그동안에 이제 그런 주춤했던 부분들을 공장 캐파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매출이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고부가치 패키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던 부분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조금은 범용 반도체인 DDR5 쪽에서는 외주를 주게 되겠죠. 그런 외주를 주는 부분들에 이게 바로 낙수 효과로 SFA 반도체 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DDR5 패키징 쪽에 강점이 있는 SFA 반도체에 강력한 이제 투자 모멘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SFA가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미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전용 구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본격화된 양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동사가 3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4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기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2026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올해가 SFA 반도체의 가장 큰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초가부터 5,52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초호황기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후공정이죠. 오사트 그 외주 확대 전략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매번 그 턴어라운드 이런 유망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견제하시는 있는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 아니 근데 지금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어서 목표가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근데 혹시 이번에는 좀 다르다. 어떤 그런 모멘텀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으신지. 네. 지금 넥스트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 야,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목표가 설정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봐라 이렇게, 그냥 가는 거다. 지금 기관이 예. 자금을 우선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자금을 다 밀어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가 넘는 금액을 밀어넣었어요. 거기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갈 동안에 소부장 종목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인내심을 정말 시험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 고점을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종가적인 부분으로도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상으로 6,000원을 넘어가면서 또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아침에 갭상승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인내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즐길 때가 됐으니까 꼭 붙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붙들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2위 기록하고 있는 강시환 매니저의 마지막 주 픽은 역시나 IT였습니다. 이 두 종목 함께 하시고요. SFA 반도체 목표가 6,500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림 매니저님의 AS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삼성 SDI입니다. 제가 지금 포트아웃을 대부분 해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보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거의 뭐 보합권까지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받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와 기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지금 로봇용 그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최종 단계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46mm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LG 엔솔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개 종목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삼성 SDI랑 롯데케미칼. 그 중에서 삼성 SDI 좀 더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자, 오늘 추천주가 더 궁금하네요. 3위에서 다시 1위 탈환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네. 쌍용차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저도 반도체 좀 소부장으로 갖고 올까 하다가 네. 동사를 갖고 왔고요. 오늘 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2025년도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4조 2,433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대비해서 2024년도 대비해서 336%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약간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예,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자회사인 이제 KGM 커머셜 9 에디슨 모터스죠.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되면서 흑자 전환 됐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 지금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판매율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물론 뭐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쵸? 네. 수출에 대한 내수 시장에 대한 부진을 수출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과 중남미에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8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93개국으로 확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수
부진을 수출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이 좀 경직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매수가는 내일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일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3,420원부터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9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4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최창림 매니저 종목을 딱 보면서 급했구나. 오, 상적으로 밀리더니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전략으로 재밌네요 이거. 이 종목을 갖고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외국인이 80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도 별로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 이게 쌍용차잖아요. 네. 현대차도 기아차도 아니고 쌍용차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중요한 시국에 네. 이 종목이 과연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맞나. 갑자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인데 고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저기 3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 영광이지만. 갑자기 미스 코리아 갑자기 소감을 얘기하고 네. 계세요.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저는 약간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현대 기아는 이미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계속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아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이에요. 지금 수익률 계속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자. 이게 또 과연 이 최창림 매니저의 마지막 승부수가 먹힐지 궁금합니다. KG 모빌리티 목표가 4,09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가람 매니저님.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반도체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금요일부터 해서 저는 코스닥 150을 봤는다고 알려드렸고 150은 에버지가 무려 40%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코스닥 방향성과 앞으로 봐야 될 수급 종목들 결국 수급 논리기 때문에 종목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 탑5를 소개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도 뭐 오늘 여러분들 항상 저녁 10시죠. 성화준의 급등전략회의 공개방송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갈 종목을 선점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핵심 종목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딱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시원 매니저님. 저는 8시 30분에 이제 공개 방송 시작할 거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할 것이고 좀 뭐 실적 시즌 이제 곧 돌아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다음 급등할 종목,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탑3 준비해 놨으니까 저녁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원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저녁 9시부터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KG 모빌리티를 갖고 왔는데 사실 삼성 그 관련 실적 관련 해가지고 소부장 기업들도 하나 뽑아놨었거든요. 그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9시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용팀 매니저분들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